김재원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전일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웹부시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애플이 2025년에는 시총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시총 4조 달러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의 지금 오늘 애플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오늘 개장 초에 한 0.4% 정도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개장부터 올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감할 때는 0.18%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보합에 가까운 미미한 강세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 애플이 최고 그러니까 2조 9,84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조 달러를 아직까지 제대로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접하게 갔다가 다시 이제 밀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뭐냐면은 이번에 올해 초 1월 3일 날에 19개월 최저치를 찍고 나서 지금 거의 6개월째 45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그 6개월 동안에 53%를 이제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 5일 날에 이제 1년 5개월 만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부터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르면서는 3일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돌파하고 경신하고 있는 건데 6월 달에만 벌써 7.2%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 투자 등급 봤을 때는 애플을 이제 바이라고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 레이팅을 준 거가 25개 정도 회사고 이 애플 주식을 홀더라는 회사가 한 5개 정도 회사 그리고 애플을 팔아라 하는 거가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다수의 거의 78%에 달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애플을 이제 바이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웹부시의 이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애플을 그 정도까지 4조 달러까지 보고 있다는 것 중에 봤을 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는 이 서비스 사업 부문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팬데믹이 되기 3년 전에 2020년도에 서비스 부문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거의 2배가 된 1000억 달러 매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애플이 어떻게 봤을 때는 이번에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폰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의 25% 정도가 아이폰을 한 4년 동안에 새로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새로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이제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또 완전히 반대 시각에서는 또 어떤 시각이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이지만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5월 달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도 대비했을 때는 거의 보합 수준이 크게 증가하거나 예를 들어 감소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그 정도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고 또 마찬가지로 랩탑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태블릿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몇 분기째 매출 성장률이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또 거기다 더해서 애플의 이제 P 레이쇼 같은 경우는 이게 32까지 치솟으면서는 이제 팬데믹 전 레벨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P 레이쇼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 내년에 하면서는 이것들이 아마존하고 알파벳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됐을 때는 스피커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딱히 아마존하고 알파벳하고 경쟁을 했을 때 애플이 지금 이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의 에코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율이 한 66% 정도고 그리고 구글이 25% 정도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홈파드 같은 경우는 그게 훨씬 못 미친 6% 정도 마켓쉐어를 이제 따내는 데 그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4조 달러까지 도달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앞으로 1년,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AI 관련 주식들이나 기술주들이 초대형 기술들이 그동안 너무 엄청난 랠리 모델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디로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처럼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투자 심리가 불안해졌을 때는 그만큼 프로핏 테이킹이 들어오거나 한마디로 셀링 프레셔가 엄청나게 급격히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떨어질 때는 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조정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끝으로 이번 주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이번 주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들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달리 뭐 상한가, 하한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진짜 하루에 80%, 90%가 폭등하거나 80%, 90%가 폭락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파이브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파이브로젠 같은 경우는 이 만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3차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개발 중단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주식 가격이 하루에 그냥 단숨에 83%를 폭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8년 7개월 최저치를 이제 기록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2018년 7월 달 사상 최고치를 쳤을 때가 이 파이브로젠 주식이 주당 68달러 55센트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달러 62센트니까 이 사상 최고치에 비교했을 때는 96.1%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올해 1월 3일 날,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자마자 정확히 2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거의 수직 상승하면서는 19개월 최고치를 쳤습니다. 그때 이 파이브로젠 주식이 25달러 69센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달러 62센트니까 거기서부터도 벌써 90%가 이제 폭락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전기차, 뭐 테슬라나 뭐 루시드나 예를 들어서 엑스팽, 뭐 니오 이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롤스타운 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지금 이틀 전이죠. 결과적으로 이 버티지 못하고 계속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뭐 파산하느냐 망하느냐 아니면 뭐 서바이벌 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이 발표된 다음에 개장 초 무려 59%를 폭락했는데 마감할 때는 17%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59%가 폭락을 했다가 17% 마이너스니까 40% 정도가 기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반등세로 돌아서서 지금 현재 주가가 2달러 2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는 이제 91%가 폭락한 상태고 2018년 설립한 후 이제 5년 만에 이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 또 하나 뭐가 이제 이 특이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5월 24일이니까 지금 뭐 한 달 전이죠. 5월 24일 날에 이게 1대 15로 역 주식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스탁 스플릿, 그래서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 아니라 역 주식 분할하면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15배로 이제 부풀려 놓은 거죠. 뻥튀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다가 뭐 2달러 25센트가 되면서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식이 파산하다, 뱅크럽시 한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뱅크럽시를 한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제로가 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뱅크럽시를 한다고 치더라도 주식 가격은 2전, 3전, 뭐 5센트, 10센트, 20센트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롤스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을 했는다고 불구하고 아직까지 2달러 25센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가 놀라울 따름이죠. 예전에 팬데믹 때 한마디로 이제 헐츠라고 이제 그 렌탈카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파산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폭등해서 뭐 100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하고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한마디로 밈 주식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것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버티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의 한마디로 경쟁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월그린스가 있습니다. 월그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VS나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나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거지만 월그린스는 다우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소매 유통업체 중에 하나가 월마트고 홈디포 그다음에 월그린스가 있는데 이 월그린스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수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달러 정도가 나오면서는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이제 못 나왔고 그리고 레버뉴 매출 같은 경우는 354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서는 예상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했고 작년도 대비 한 8.7% 정도가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반면에 올해 총 수익 전망 같은 경우는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 전망을 주당 4달러 45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못 미친 4달러에서 4달러 5센트밖에 못 나올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 경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는 이제 월그린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면서는 올해 들어서 무려 24%를 폭락한 12년 9개월 최저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24% 떨어진 거는 크게 놀랄 만한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12년 9개월 최저치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진짜 이것도 상당히 이제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일단 수익 발표한 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에서 나와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시키고 프라이스 타깃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시키는 것들이 많으면서 이 월그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등급 애널리스트 웨이팅 봤을 때는 바이 웨이팅 준 게가 한 3개 정도 회사, 그리고 이제 홀드 웨이팅을 준 거가 10개 정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아라 셀 웨이팅을 준 거가 3개 정도 회사니까 지금 거의 한 60% 이상으로 10개 정도가 홀드니까 압도적으로 그냥 주식을 현재 갖고 있으면 딱히 팔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 대신에 현재 이 주식이 없으면 딱히 사지도 말라. 그냥 갖고 있으면 이제 홀드 시키라는 그런 웨이팅이 가장 대다수로 많다는 얘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